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단순한 접촉사고에도 병원에 입원부터 하고 보는 환자들, 이른바 나이롱 환자라고 하죠. 덕분에 자동차 보험료가 곳곳에서 새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 피해를 보는 건 일반 보험 가입자들입니다. 이처럼 새나가는 보험료를 막기 위해서 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 보험 심사를 도맡았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석구석 대한민국 코너에서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여름 관광객들이 바라는 모든 것이 있는 그곳 인천 승봉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모실 예정인데 수원시에 민원 있으시거나 수원시장에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7월 25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무조건 뒷목을 잡고 내리라는 이야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뒷범퍼만 살짝 들이받은 정도라도 병원에 입원부터 하고 보는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들,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센터를 꾸려서 자동차보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합니다. 김재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예, 저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심사하고 또 평가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 밖에도 의료급여나 또 이 자동차보험 심사와 같이 타 법률에서 위임하는 위탁받은 그런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네. 건강보험을 심사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진료비 심사는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관련 법령이나 급여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과다한 진료나 불필요한 자원의 이용을 방지해서 국민을 의학적으로 보호하고 또 보험 재정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사 조건이나 기준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심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그런 기준이 있고요. 또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급여 기준. 그 밖에 또 저희 심사평가원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진료심사평가원에서 별도로 정한 진료심사 지침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심사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심사를 하는 분들이 매우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할 텐데 심사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까? 예, 저희 심사평가원에는 저희 진료비 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1,900여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진료심사위원들이 있는데 약 1,0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50명은 저희 기관에 상근하시면서 심사를 하고 계시고 1,000여 명은 의료 현장에서 진료를 하면서 저희가 필요할 때 자문을 오시는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보험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동안 자보 심사는 14개 손해보험회사하고 5개 공제조합에서 개별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심사할 때 일부는 보상 담당 직원들이
의료기관하고 합의를 통해서 비용을 결정하고 네. 또 일부는 심사 직원에 의해서 심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 기준이 보험사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의료기관과 또 보험회사 간의 분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제부터는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하게 될 텐데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까? 네,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뀌는 부분들이 진료비 청구 처가 단일화 된다는 것이 큰 변화이죠. 네. 저희 전문 심사 기관에서 어쨌든 일괄 심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심사의 일관성은 분명히 보장이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 전문 심사 기관의 심사를 하게 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네. 내용이고요. 또 세 번째는 심사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그간에는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상호간에 합의하는 방식이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관련 법 또 기준 이런 것들의 그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또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심사 체계가 바로 잡힌다. 결론은 이제 청구 질서가 바로 잡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그동안에 1차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의료기관도 이의 제기도 할 수 있고 또 심사 청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게 바뀌었다 하는 네.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은 그 단순한 접촉 사고에도 입원을 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 새는 구멍이 많았는데요. 대략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저희 심사평가원이 이제 심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통계는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최근 그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부재 환자 조사를 한 결과 2010년도에는 13.9% 정도가 그런 환자들이었고 네.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1%로 부재 환자 뭐 비율이 좀 많이 많이 줄었네요. 줄었다고 네.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위 또 국토교통부 등 정부 6개 부처에서 합동으로 심사평가원에 자동차 보험 심사를 위탁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심사할 예정이십니까? 예, 그 부재 환자나 이런 나이롱 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보험회사와 금감원 등에서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조사하고 관리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부적절하다.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될 케이스가 입원을 하거나 또는 입원 수가 불필요하게 길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법령하고 급여 기준을 기초로 해서 심사를 강화할 것이고 또 필요한 경우 또 그런 기관들에 대한 관리를 좀 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들도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과거 의료계에는 심사평가원 심사 위탁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와 그러니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예. 그런 경우 뭔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 위탁이 되면 의료기관도 동일한 그 권리를 달라. 권리구제 절차를 해달라 하는 게 그 의료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6월 27일 날 예.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돼갖고 예. 의료기관도 보험회사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이의 제기도 할 수 있고 또 필요시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서 지금은 그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문제가 해소되면 일반 우리 국민들한테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심사하던 거와는 많이 다르겠죠. 저희 네. 쪽에 심평원의 시스템으로 청구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장 국민들한테 이득이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 교통사고 환자도 국민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예. DUR 시스템을 통해서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 그래서 약물 부작용으로부터 뭔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 하는 점이 가장 큰 이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신의료 기술 등 새로운 진료 행위에 대해서도 저희 심사평가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고 질높은 의료 서비스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는 네. 허위나 과잉 진료 등을 방지하게 됨으로써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런 그 과잉 진료를 막는 거 외에 또 다른 뭐 좋은 점은 없을까요? 주로 이제 과잉 진료 부분 이외에도 네. 어쨌든 부적절한 그런 그 진료 서비스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가 되니까 예. 뭐 좋아지는 부분도 있죠. 예,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엄마, 수도권 투데이 틀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 진짜 재밌어요. 나도 들어봤는데. 나도 들었어. 94.5. 94.5. 수도권 투데이 같이 들어요. 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레저, 체험의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시간입니다. 여행 전문 기자 투어코리아 유경훈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줄 여행지 어디입니까? 예, 오늘 소개할 곳은 그 관광 명소의 그 백화점이라 할 수 있는 그 바다의 섬입니다. 예. 네, 섬에는 이제 바다가 있고 산도 있고 덤으로 뭐 일출과 일몰을까지 함께 그 즐겨볼 수 있는 곳인데요. 네. 게다가 뭐 배를 타고 떠나는 여행길도 아마 자동차와는 또 다른 아마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섬여행 코스는 가족이 함께하면 더욱 좋은 곳인데요. 인천 앞바다에서 출발해서 보령, 진도를 거쳐 통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 여행지는 인천 어느 섬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옹진군에 있는 그 승봉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네. 뭐 이 섬의 모양이 봉황이 뭐 하늘을 나는 것처럼 생겼다 해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요. 네. 승봉도에 들어가는 길은 연안부도와 안산 대부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승봉도는 뭐 규모가 아담해서 한 3시간 정도면은 섬 한 바퀴를 이제 돌아볼 수 있는데요. 네. 이곳은 이제 그 해수욕장 그리고 이제 해변 경치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네. 예, 그리고 특히 이곳에 이제 2일내 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게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합니다. 따라서 뭐 아이들이 좀 놀아볼 수 있는 하나의 해수욕장으로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일내 해수욕장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볼거리로는 이제 희한한 그 장승 군락이 있는데요. 예. 그 선착장에서 그 동양 콘도 방향으로 올라가면 이제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승은 뭐 예쁘다기는 좀 그렇지만 희한하게 생긴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는 무섭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막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더위도 이제 싹 달아나기 때문에 하나의 또 피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남대문 바위라는 것이 있거든요. 뭐 생김새가 이제 남대문처럼 생겨서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예. 제가 본 남대문 바위는 그 울릉도에 있는 코끼리 바위와 똑같았습니다. 네. 마치 생김새가 코를 쭉 빼고 엎드려 있는 코끼리 그 자체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외에도 이제 승봉도 여행에서는 그 모래섬, 즉해서 사승봉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네. 승봉도를 가면 꼭 한번 들려봐야 될 곳입니다. 예. 예, 이곳은 이제 은빛 백사장이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요. 폭도 상당히 넓습니다. 길이가 한 4km 정도 되고, 네. 폭은 한 2km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 화부에서 보았던 그 남태평양의 그 은빛 백사장, 그런 모습과 아주 똑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러한 것에도 이제 단점은 있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안에 교통, 예. 그래서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섬 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제 들어가실 때는 펜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숙박시설에서 예약을 하고 가게 되면은 선착장의 그 도착 시간에 맞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봉고차라든지 이런 승합차들이 저 마중을 나옵니다. 이제 뭐 이런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뭐 자동차를 배에 싣고 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곳에서 싣고 가는 건 아니고 이곳은 이제 대부도, 안산 대부도에서 출발하는 그 카페리오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다음은 충남 보령에서 떠나는 섬 여행지 소개해 주시죠.
예, 이쪽에서는 그 삽시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섬의 길이는 뭐 4km가 채 안 됩니다. 한 3,800km 정도 되거든요. 이곳은 이제 해안선 따라서 뭐 기암 개석이라든지 송림 이런 것이 이제 아름답고 해수욕장이 4군데나 됩니다. 네. 예, 이곳은 이제 해수욕장이 뭐 깊지도 않고 물도 상당히 좀 맑고 하는데 이제 물 빠진 핵사장 그렇게 해수욕장에서는 그 고동이나 조개 같은 것을 잡을 수 있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밤에는 시골이다 보니까 꽁지에 이제 불을 켜고 달아다니는 그 반딧불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런 것을 뭐 잡으러 다닐 수 있는 그 재미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삽시도에 특이한 볼거리가 있는데 그 물망터라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게 밤섬 해수욕장에 있는데요. 네. 특징이 이제 그 바닷물이 들어와 있을 때는 물 속에 잠깁니다. 바닷속에 잠기는데 물이 예. 빠져나간 뒤에는 이게 밖으로 이게 돋아 보이는 것에서 드러나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용궁 약수터 또는 이제 바닷물 약수터라고도 이제 부르는 곳입니다. 예. 예, 또한 이제 삽시도는 이제 암초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그 많이 좀 발달해 있어서 예. 낚시꾼들이 상당히 많이 그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뭐 그 피서를 가실 때 낚시 장비를 뭐 이렇게 같이 가져가시면은 네. 초보자라 하더라도 우럭이나 놀래미 같은 뭐 이런 고기들은 좀 손쉽게 좀 낚아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것 또한 배를 타고 배에다 승용차를 싣고 갈 수 있습니다. 예. 남해는 다도해라고 해서 섬이 무척 많은 곳인데 어디로 그렇죠. 가면 될까요? 예, 이제 전남 진도에 보면은 조도 군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예. 무리군 쉽게 얘기해서 뭐 섬들이 여러 개 무리를 지어 있다 이제 이건데요. 예. 이쪽도 마찬가지로 조도라는 것이 이제 새떼들이 바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섬이 많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조도에는 섬이 154개나 됩니다. 이 가운데 네, 많군요. 예, 유인도가 한 3개 정도 되고요. 예. 이제 조도는 이제 팽목항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예. 예, 조도 여행지로는 뭐 상조도, 하조도, 예. 그리고 관매도가 있는데요. 예. 하조도에는 이제 물놀이 그 좋은 장소로 해수욕장이 한 3군데 정도가 있고요. 특히 그 하조도 등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게 190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올해로 이제 100년이 넘었습니다. 한 104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등대 뒤편 쪽으로 가보면 청길랑 떨어지거든요. 예. 네, 기암 절벽이 하도 뭐 멋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정상 쪽에 보면은 이제 팔각정이 하나 보입니다. 예. 이게 고풍스러운 이제 기와집 모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울림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그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정상에 이렇게 올라서면은 그 다도의 풍경을 한눈에 좀 관찰을 좀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하조도에서 상조도로 들어갈 때 이용하는 하나의 다리가 있는데 이게 조도대교거든요. 예. 이곳은 이제 그 일출과 일몰의 명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 건교부에서도 이곳을 그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상조도에서 꼭 들려볼 곳이 있다면은 그 도리산 전망대가 있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해안에서 바로 솟아 올라 있기 때문에 보기보다는 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예. 전망대도 뭐 뿔처럼 돼 있고 해서 상당히 좀 멋이 있는데요. 올라보면 이제 조망권이 아주 넓어서 예. 뭐 조도군도는 물론이고 이제 신안인에 있는 섬들까지 예. 함께 좀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예. 조도에서 배를 타고 한 40분 정도 가면은 예. 관매도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곳에 꼭 가봐야 될 곳이 이제 하늘다리인데요. 하늘다리 높이는 한 50m 정도 됩니다. 예. 예, 특징이 있다면 이제 바위를 칼로 내려쳐가지고 딱 벌려놓은 것처럼 되는데 넓이는 한 3-4m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위에 이제 다리가 걸쳐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하늘다리인데 예. 위에 건너면서 밑에를 바라보면은 오금이 저릴 정도로 아마 그 상당히 좀 무시무시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제 끝으로 한 곳이 남았는데 간단하게 지금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예, 통영에 있습니다. 네. 통영에 그 욕지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이쪽에서 가장 그 재미는 그 해안 일주도로 드라이브입니다. 아,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뭐 자전거라든지 사륜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 네. 한번 타보면은 예. 상당히 좀 재미나는 곳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아이고. 예,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여행 전문 기자 투어코리아의 유경훈 기자였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꿉꿉한 날씨에 빨래 냄새나. 샤워를 해도 끈적거려. 이럴 땐 하루 10리터. 강력 제습은 기본. 여름이 지나면 공기청정기로 쓰는 케어스 청정 제습기 1년 내내. 제습기도 역시 케어스야.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DMZ를 아시나요? DMZ는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성립된 군사적 비무장지대입니다. 정전 60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DMZ는 바람과 철새들이 쉬어가는 곳, 수많은 생명이 자유롭게 숨쉬는 곳이 됐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자연 생태보고 DMZ. 이제 경기도가 DMZ에서 생명을 가꾸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DMZ 60년, 이제는 생명이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인순입니다. 저는 외국에 있는 딸과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 소식인 것 같아요. 신속한 뉴스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이제는 미국 LA에서도 100.3 HD2로 YTN 뉴스 FM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FM 94.5 YTN 뉴스 FM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진짜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잠시 수도권 주요 뉴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박형주 아나운서가 수도권 뉴스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으로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전통시장 상인들이 본격적인 무더위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은 전통시장의 이번 달 업황 전망 경기 동향 지수는 65.3으로 지난달보다 무려 18.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가수 세 분과 상추 등 근무지 무단이탈 등으로 논란을 빚은 연예병사 8명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8일 연예병사 제도 폐지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들을 포함해 8명을 중징계 대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계속해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인천시 항동에 있는 수입 물류 보세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 29대, 소방대원 70여 명이 투입됐지만 창고 면적이 큰 데다 불길이 계속 옮겨붙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2년 동안 학원이 입주한 8,700여 개 건물의 성면 실태를 조사합니다. 성면관리법상 점검 대상이 아닌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건물까지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7개 학원 건물을 표본 조사한 결과 11개 건물에서 성면이 검출됐다며 주로 소규모 건물이 성면 관리에 열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0도, 대구 3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전국에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동안 햇빛이 강해 내륙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30도를 웃돌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조선시대의 명군 정조가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갔던 도시 수원, 화성. 세계 최초의 계획도시인 만큼 과학적이면서도 예술적이기까지 한데요. 오늘의 수원 역시 과거의 영광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시 염태영 시장을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네, 민선 5기 수원시장으로서 3년이 벌써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3년간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예, 벌써 3년이 지났네요. 네. 지난 3년이 하루처럼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그 시민 곁에서 같이 현장을 지키려고 했는데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대가 없이 지난 3년을 여러 부분에서 진전된 성과를 이뤘던 것은 우리 120만 수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성원 이런 것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동안 규제 개혁과 도시 계획 그리고 환경운동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그러한 경험들이 지난 3년 동안 도움이 되던가요? 예, 당연히 도움이 되죠. 네. 제가 늘 시민운동과 또 거버넌스의 행정 참여를 통해서 느껴왔던 여러 가지들을 지난 3년간 많은 부분에서 제가 참고하고 또 실제 행정에 반영하는데 큰 도움이 됐음을 밝혀드립니다. 네. 현장 중심 행정 또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다양한 현안을 풀어가는 방식 자체가 저에게는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환경 분야, 도시 분야 또 우리 지역의 고용 창출 분야 이런 데서 활동을 한 내용들을 이번 제가 행정 현장에서 직접 실현하는데 또 그것을 실생활에 접목시키는 것에서 큰 도움이고 또 경험이 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서수원권 종합발전계획 발표하셨는데 서수원권이면 수원의 서쪽을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경부선 철도가 우리 지역을 관통하게 되는데요. 1905년에 개통됐습니다. 경부선 철도가 있으면 보통 이제 동서로 그 지역이 양분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동서 간 지역이 교통이 단절되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서수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서수원 지역은 공군 비행장 입지로 인해서 평동, 서둔동 일대 주민들께서는 소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피해를 받아왔거든요. 또 칠보산, 이북동, 금곡, 호매실동 일대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러한 서수원권의 규제와 또 소음 피해, 또 고도 제한 피해 이런 것에 틀에 묶여 있어서 수원이 성장할 때도 이 지역은 일정 부분 소외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올 4월에 이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또 법으로 제정됐어요. 그래서 공군 비행장 이전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나서는 좀 더 희망을 갖게 됐고 또 올해 수원역 과선교 연장공사가 착공이 되고 그리고 내년 9월까지 완료되면 동서간 교통이 더욱 활발해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수원 지역은 이제 앞으로 수원의 미래를 열어줄 신성장 동력의 역할을 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서수원권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지난번에 발표하게 됐었습니다. 뭐 2조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요? 예. 이것은 뭐 우리 예산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관련된 예산의 총액이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한 5가지 정도로만 압축시켜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농촌진흥청 같은 그 공공기관들이 지역으로 전주 안주 지역으로 이전을 합니다. 내년까지. 그곳에 한 67만 평 되는 곳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지 그 역사적 가치도 유지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려해서 이제 활용 방안을 구상 중인데 이게 한번 토지 가격으로만 말해도 한 1조 5천억 규모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제 그 구체적인 얘기를 더 말씀드리면 서둔동 농촌진흥청 일원은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조시대부터 우리나라 농업발전의 메카 도시로서의 유래가 있거든요. 그런 역사성을 고려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전국 최초의 복합 농업 테마공원으로 국립농업박물관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후 건축비만 한 3천억이 드는 큰 사업인데 이런 것으로 이제 구상을 추진 중에 있고요. 당수동 일원에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국유지 한 10만 평 정도 되는 데는 우리가 이제 행정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2018년까지 연차별로 매입을 해서 도시농업공업과 가족 단위 캠핑 시설 또는 체육 시설 이런 것들이 복합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한 1,000억 정도 예산이 드는 거고요. 또 서수원권 지역을 관통하는 수인선 철도가 있는데 이 지상철도 건설 계획을 지난번에 철도시설공단과 같이 우리 지역은 3km에 해당되는 지역은 우리시가 돈을 내서라도 지하화시키겠다 해서 지금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지역 단절로 인한 도시 발전을 저해하거나 소음, 주거 여건이 악화되는 것들을 개선할 수 있거든요. 수인선 그 지상철도를 전면 지하하는데 한 2,500억 정도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과선교라고 철도를 넘어가는 그 고가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교통 개선을 위해서 800m 연장을 시키고 또 서측에 수원역 서측에 입체 환승센터를 놓으면 교통난을 해소하면서 서선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한 1,500억 드는 이런 사업비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 전체 합하면 한 2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군요. 이것이 서선 발전에 종합적으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고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민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염 시장께 하고 싶은 말 있는 분들은 문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50원의 이용료로 드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비행장 이전 문제 말씀하셨는데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 3월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됐고 또 4월에 이제 정부 발표가 돼서 10월까지 시행령이 이제 마련될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수원 비행장 이전의 법적 근거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럼 서수원권만 아니라 수원 발전의 새로운 토대가 마련됩니다. 이 공군 비행장은 지난 60년 동안 우리 시 면적의 한 50% 가까운 지역을 고도 제한 피해나 소음 피해 지역으로 이렇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 지역 장기 발전에 매우 중요한 그 지역의 원동력으로 앞으로 삼기 위한 그런 구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마을 르네상스 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은 이제 이제까지 도시화되면서 모든 공동체가 해체되고 또 도시의 주인이 행정 중심으로 가고 있던 것을 도시의 중심, 마을의 중심은 주민이고 또 공동체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의 총체적인 우리 지역 이름이 마을 르네상스 사업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마을 르네상스 사업은 이제 그 우리 지역에서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300개가 넘는 그 마을 르네상스 공모 사업과 주민 참여 사업을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종립이 돼서 마을을 가꾸고 이웃과 소통하고 또 정을 나누면서 살기 좋은 마을을 직접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지난 6월에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개최한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 사례 대회에서 우리 지역의 이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또 지난 7월 13일에는 전국 최초로 마을 계획단을 운영해서 마을 만들기의 마을 디자인을 도시계획을 주민들이 직접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수원의 미래 마을 계획에 대해서 자치시대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말에 분당선이 완전히 개통이 되는데 교통체계가 좀 변화가 있겠죠? 지난해 말에 분당선이 수원의 영통 지역까지 1차적으로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이면 수원역까지 완전 개통 예정입니다. 지금 이곳은 공사가 순조롭게 돼서 올해 12월에 그 분당선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남, 분당, 수지, 영통, 수원역으로 연결되는 강남권으로 수원에서 한 30-40분이면 도달하는 새로운 지하철 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고 이제 2016년이면 신분당선, 수인선이 개통이 완료되고요. 2017년이면 수원 도시철도 1호선 노면전차가 시내를 그 광역교통 그 중간에 연결을 하는 도시철도 1호선이 또 개통이 됩니다. 또 2019년이면 신분당선이 호매실까지 연장되고 또 사당에서 인도원 거쳐서 안산으로 가는 4호선이 한가닥이 북수원과 영통을 거쳐 가게 되는 신수원선이 또 개통되는 추진을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수원은 대중교통이 완전히 전철, 지하철로 격자형으로 이 기간철도망이 갖추게 돼서 수원의 커다란
그 통행 패턴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 지금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수원시에 민원 있으신 분들이나 염시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50원의 이용료로 드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투데이 컬처 팁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르누보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 알폰스 마리아 무하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르누보는 새로운 예술을 뜻하는데요. 1890년에서 1910년 사이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매혹시킨 예술 양식입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아르누보라고 불렸고 독일에서는 유켄트, 프랑스에서는 기마르, 이탈리아에서는 리버티로 불렸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구스타프 클림트 역시 아르누보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아르누보는 알폰스 무하로부터 시작해서 무하에서 꽃을 피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직선보다는 소용돌이치고 서로 교차하는 부드러운 곡선이 주로 사용된 아르누보 시대에 아름다운 여성을 그려낸 알폰스 무하의 우아한 유토피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알폰스 무하, 아르누보와 유토피아전.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율전동 시민 이정순 씨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성균관대역 재건축은 어떻게 되는지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성균관대 역사가 지은 지가 워낙 오래됐고 또 이용 주민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 워낙 낙후되어 있는 공간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우리 시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철도 공사가 워낙 요즘 그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시가 50% 그 역사 건설비를 대서라도 같이 하자고 협약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추진이 못 됐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영무시설과 한성시설은 우리가 돈을 대서라도 하겠다는 취지로 협의를 좁혀갖고 조만간에 그 재건축 문제가 곧 발표가 될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맞춰져서 지금 목표는 올해 안에 설계 마치고 일부 착공이라도 들어가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수원시 현재 인구가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예.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16만 5,5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곧 120만 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것은 이제 100만이 넘는 유일한 전국 기초지자체입니다. 100만이 넘는 데는 우리 외에도 이제 창원시가 있는데 최근에 통합돼서 세 개 시가 통합돼서 100만이 넘은 거고 100만이 넘는 유일한 기초지자체가 현재로서는 수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그 주민등록상의 인구만이 아니라 생활권역의 유동인구까지 포함하면 우리 수원시는 150만 명의 그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구 100만 도시에 적합한 자치분권 행정 모델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 이렇게 100만이 넘었는데도 그 2002년에 넘었으니까 올해로 12년째가 이제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로 있어서 우리가 그 모든 행정의 틀이 50만 이상 도시와 동일하게 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광주, 대전, 울산 이런 광역시가 인구 100만 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우리 이제 120만 명을 바라보는 수원 시민들은 광역시급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틀에 갇혀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이제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이제 정책 토론회도 해서 준광역시급 수원형 행정 모델 이런 것을 제시했습니다. 마침 이제 이번 정부에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기대를 해보는데 우리 시기 100만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곧 100만이 될 도시들이 있습니다. 수원, 창원은 이제 100만이 넘었습니다만은 성남, 고양, 용인시 이런 데까지를 포함해서 인구 100만 대도시의 거버넌스에 필요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의뢰해서
이렇게 100만 이상 되는 도시들에 대해서 광역시에 준하는 인구 100만 도시에 적합한 자치분권 행정 모델 마련 이것을 용역 중에 있고 이런 것들의 행정 모델이 곧 그 국정 과제이니까 보다 단시적인 성과를 좀 거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42번으로도 질문 들어와 있습니다. 광교 에콘힐 정상화됩니까? 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광교 에콘힐이 그 광교 신도시, 광교 명품 도시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그동안 이제 그 사업주들이 전부 돈을 모아서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다 건설하려는 계획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아마 경기도시공사에서 파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려워졌는데 저희가 주체가 아니라 이제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이어서 알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광교 신도시의 핵심 사업이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대체하더라도 그 정도 사업이 되는 것들이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그런 쪽에서 수원시 행정은 최대한 도울 생각입니다. 예. 또 9576번 들어오는데요. 메탄 이동은 주택가 공용 주차장이 절실합니다. 주택가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예상됩니다. 하시고 산남초등학교 운동장을 지하해서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뭐 도심지의 주택가들이 대부분 그 주택가 그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죠.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학교의 운동장을 그 지하 주차장 만드는 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측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는 9월이죠. 생태교통 수원 2013이라는 세계적인 행사가 개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교통 수원 2013 어떤 의미를 갖는 행사인지 또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생태교통 수원 2013 이 사업은 이클레이라고 하는 국제기구 또 UN 헤비타토라고 하는 UN 기구 그리고 우리시 이렇게 3자가 함께 앞으로 30년 뒤에 화석 연료가 고갈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교통 부분의 새로운 대안 모델이 뭔가 이것을 제시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렇군요. 9월 한 달 동안 행궁동 일원에서 주민들이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자전거와 같은 무동력 친환경 동력 수단만을 이용해서 생활해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주민 불편이 그 예상되니까 주민 불편을 감소를 우리 요청드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한 걷고 싶은 길을 만들고 도시 인프라를 바꾸고 또 여러 가지 그 주민 지원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백서로 발간하고 또 국제 학술 행사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여러 포럼이 열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 지역의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관광 그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물어볼 말씀이 너무 많은데 끝으로 여기 질문이 짤막한 게 들어와 있는데요. 6856번. 삼성로 입구 도로공사가 8년째 진행 중인데 언제쯤 끝나나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관계기관 협의가 지금 일부 아직도 맞춰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로서는 예산을 다 만들고 공사를 저희도 하루빨리 끝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래는 8월까지 마치려고 그랬는데 한두 달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꼭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1년 동안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시간이 짧은 관계로 더 질문이 많이 있는데도 다 못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시 염태영 시장과 함께했습니다.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A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A SK텔레콤.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괜찮다. 올리브 오일 묻은 명품 니트 괜찮다. 6가지 모션과 세방향 물살로 세탁하는 트롬이니까 LG 트롬 식스모션 터보샷. 신뢰하는 국민 여러분, U 플러스 LTA는 오늘부터
100% LTE가 아니면 절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쓰리지 없는 100% LTE U 플러스 LTE. LTE 지원 단말 기준, 통화는 80만 기준. 네. 프로야구 19단 창설 문제도 질문이 들어오셨는데요. 연 시장께서 준비가 잘 돼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남윤민,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